한빛소프트는 종합 온라인 게임 제작 및 퍼블리싱 업체입니다. 자체 개발한 온라인 프로그램으로는 탄트라 네오스팀 등이 있고 퍼블리싱 온라인 게임으로는 그라나도 에스파다, 위드, 신야구, 팡야 등이 있습니다. 현재 내년 2분기 출시를 목표로 콘솔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용 가상현실 게임인 헬게이트 런던 VR도 개발 중인데요. 또 최근 한중관계 해빙기를 맞아 신사업인 초등 수학교육 사업인 싱크매스가 26조 원에 달하는 중국 온라인 교육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종목 지금 분석합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한빛소프트 두 분의 매매 의견 체크해보죠. 하나, 둘, 셋. 이건 저만 매도네요. 네. 그런가요?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먼저. 사실 이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네. 게임주로 좀 많이 알고 있죠. 그렇죠. 특히 게임주의 대장주 네. 격으로 좀 알고 있는데 예전에 뭐 오버워치라든지 네. 뭐 이제 특히 블리자드 회사의 게임이 나왔을 때 한빛소프트의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블리자드는 미국 회사고 그 이제 게임 CD를 유통하는 업체가 한빛소프트였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정말 예전에는 게임을 만들었어요. 뭐 그라나도 에스파다라든지 네. 팡야라든지 골프 게임 있죠. 그래서 팡야 여기서 이제 골프공 치면 네, 캐주얼 게임을 이제 네. 딱 그 게임이 좀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개발사였다가 지금은 이제 유통하는 업체로 좀 변경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게임에 관련돼서 강한 주가의 영향은 주진 않아요. 지금 자체는 그래요. 게임이 뭐 출시를 했다. 그래서 사실 오버워치가 지금도 아직도 유행이지만 오버워치가 출시가 됐을 때 잠깐의 급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눌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한빛소프트는 게임으로는 단기적인 차익실을 노릴 수는 있지만 안정적인 수익권을 노리기 위해서는 그 게임 이슈가 아니라 VR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예전에 이제 중국의 자료화면을 좀 먼저 볼게요. 네. 지금 중국의 그 폭풍마제라는 이 VR을 제조하는 업체와 이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전략적으로 M&A를 체결을 하면서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VR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기기를 판매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사업을 그쪽으로 진출했는데 그때 이제 계약을 맺는 해에 100만 대를 팔았어요. VR 기기 100만 대 팔았고 그 다음 연도에는 작년이죠. 네. 작년에는 500만 대를 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사하게 팔았어요. 한 460만 대 정도 팔았거든요. 근데 이번 연도에는 더 판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VR과 AR, 특히 이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지금 최근에 또 인기가 많잖아요. 그쵸. 예전에 뭐 포켓몬고 맞아요. 나왔을 때도 엄청나게 뭐 그 피카츄 잡으려고 막 엄청나게 막 몰려가는. 저도 그거 잡으려고 속초 한번 갔었는데. 그래요? 네. 정말요? 강원도 가셨어요? 네, 강원도 갔어요. 그때 그 우리나라에서 서비스가 안 될 때 그렇죠. 그거 한번 해보려고 새벽에 속초로 가서 네. 꼬부기 잡고 왔습니다. 피카츄는 못 잡고. 그래요? 잡기는 잡으셨나요? 네, 꼬부기는 잡았습니다. 네, 좋은 거 사람 잡았죠. 많았어요, 엄청. 네, 그때 사람이 좀 많더라고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뭐 지도가 이제 뭐 이제 국방 때문에 맞아요. 해서 뭐 거기밖에 안 돼가지고 네, 거기로 좀 갔었는데 뭐 결론은 뭐 하다가 한 일주일만 하다 안 했어요. 그래요? 네, 이게 좀 재미도 없고 그래가지고 처음엔 신기해서 했는데 네. 사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VR을 신기해하다가 맞아요. 관심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VR과 AR의 사업의 다각화를 보시게 되면 뭐 게임, 교육, 의료, 그다음 제조산업, 방송 광고, 영상까지 정말 많은 사업에 같이 융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게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있죠. 뭐 이제 VR 카페 해가지고 이제 VR 기기 그쵸, 쓰고 하셨어요? 안 해봤습니다. 저는 해봤거든요. 재밌어요? 해봤어요? 어떤가요? 네, 재밌나요? 해봤는데 제가 작년에 한참 이게 인기일 때 맞아요. 저기 파주 헤이리마을 가면 또 그 VR 네네네.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네네네. 네, 가서 했는데 제가 1시간 반을 했었거든요. 네, 1시간 반을 했는데 호우적 거렸죠. 옆에서 보고 있으면. 네. 근데 정말 1시간 반이 10분처럼 네, 그렇게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네네. 이 VR 게임 진짜 사업을 하면 된다. 네네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흥행을 일으키지는 못했어요. 네. 좀 아쉽다. 그래요. 근데 정말 해보시면 알 거예요. 시간 가는지 모릅니다. 아 그래요? 네, 정말 이렇게 몸소 와닿는 게임이에요. 그래요. 아, 그래요? 해봐야겠네요. 저는 조금 그게 좀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재밌나 싶기도 하고 이제 또 가보세요, 파주로. 예, 지인들은 네. 아 그래요? 홍대에도 아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홍대예요? 요즘.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가보도록 좋은 하겠습니다. 정보. 네. 사실 지금은 게임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킹스맨 영화 보시면은 이제 안경 쓰고 이제 회의를 진행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것도 가상현실과 또 이제 딱 융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VR과 AR 산업이 점점 더 이제 성장을 한다면 정말 집에서도 그냥 학교를 가고 집에서도 학원을 가는 네. 그냥 이제 집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조금 안 좋은 얘기도 나와주고 있지만 집에 안 나가면 운동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도 나와주지만 할수 있죠. VR로 하면 되죠. 저염식 네. 해야죠, 그리고 뭐. 네. 저염식하면서 그렇죠. 소금도 덜 먹고. 네. 그래서 집에서 운동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사업 부분들을 봤을 때 방송이라든지 뭐 광고, 그다음에 특히 이런 교육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장성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보시면은 저 막 한자들이 많잖아요. 한자도 있고 영어도 있는데 저게 지금 VR 산업에 그다음에 AR 산업에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의 수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한자가 많아요. 그러네요. 그 이유는 중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작년이었죠. 2017년도 이때 초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중국에 이제 선전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선전의 원래 이제 홍콩과 상하이의 그 장을 이어주는 게 후광퉁이죠. 근데 2017년도 초반에 선전과 그 홍콩을 이어주는 성강퉁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성강퉁이 가장 많은 그 업종이 포진되어 있는 게 바로 IT 업종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텐센트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알리바바라든지 다 그쪽에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또 대만에서 선전으로 넘어와가지고 이 VR 산업, AR 산업에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면서 11조 원을 들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마치 실리콘밸리처럼 이렇게 좀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들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이 VR 산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한 해에 우리나라처럼 조그맣게 투자 안 합니다. 거기는 크게 그렇죠. 20조 원, 30조 원을 막 그냥 그래요. 투자를 막 감행하기 네. 때문에 그것도 한 기업에 그렇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성장성을 봤을 때는 이 중국과 연관이 있는 종목들, 특히 한빛소프트가 또 이제 폭풍마제랑 또 이제 M&A 전략적인 M&A를 체결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VR 산업과 AR 산업이 한층 더 성장했을 때 한빛소프트의 주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대응을 하시는 게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대응 전략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차트를 보면서 그래서 좀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텐데 네. 지금 저때 그 주봉상 엄청나게 장대 항목이 나왔죠. 저때가 이제 그때입니다. 오버워치가 나왔던 그래요. 그때가 이제 저때고 저때 엄청나게 상승하다가 뭐야 게임 왜 이렇게 뭐 재밌네 재미없네 막 이런 얘기 나와주다가 사실 우리나라 게임의 특성은 한번 무료인데 무료 같지 않은 무료 결제를 계속 하는 그쵸,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영업이익이 계속 상승해요. 그런데 외국 게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오버워치나 그다음에 특히 블리자드 게임의 특성은 CD 게임이에요. 네. CD를 한번 사면 이걸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네요. 한 번에 매출이익을 딱 찍고 그 다음에는 주춤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때 한 주 동안 엄청나게 올라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 줄어드는 모습들. 그리고 장단에 한 번 반등이 나왔을 때 저때 확장팩 나왔을 때 한 번 더 상승해주는 모습이었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지금 2017년도 9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횡보세를 걷고 있거든요. 근데 2017년도 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까지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21선의 지지를 받고 우상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2018년도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에 이 4차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납니다. 그렇죠. 뭐 전기차라든지 뭐 VR 뭐 그다음에 뭐 3D 프린팅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번 연도 매매를 진행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9,000원대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물론 단기적인 대응으로 단타로 짧은 수익은 드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네. 고수익을 노리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목표가를 세우시고 네. 한 9,000원 선까지 보신다면 안정적인 매매가 되지 않을까. 예. 이번 연도 저 한 종목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주식구 전문가님은 이미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AR과 VR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만큼 이 시장의 성장성이 큰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빛소프트도 이 VR 게임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서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9,000원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백연선 전문가님 또 어떤 의견 되세요? 일단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는 제가 9월 달에 한번 다뤘던 네. 종목이에요. 그때 다루고 나서 며칠 있다가 주가가 한 15% 이상 올라갔었던 그러한 종목인데 네. 일단 그 게임 회사 대부분 가장 중요한 게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게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료는 바로 볼게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일단 캐시카우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게임들이 뭐가 있었냐? 지금 보시게 되자면 뭐 오디션. 네. 가장 네. 뭐 제일 유명한 거 맞아요. 오디션이죠. 오디션. 손가락으로 화살표 맞춰가면서요. 그렇죠. 재밌었어요. 음악 들어가면서. 해보셨나요? 네. 그렇죠. 저도 이거 네. 안 해보셨어요? 네, 저는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워낙 유명한 게임이어가지고 네. 해보셨죠? 게임을 안 좋아하는 저도 이거는 네. 그렇죠. 해보셨는데 오디션 부분들이 예전에 PC 게임 부분들에서 매출 부분들을 상당히 올렸다면 이 부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어디로 넘어갔느냐? 다음 장 보시면 이제 PC 게임에서 모바일로 넘어갑니다. 자, 모바일 보시면 클럽 오디션이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클럽 오디션이 나오면서 한빛소프트가 다시 한번 영광을 찾는 거 아니냐 라고 했었는데 물음표로 끝났죠. 아니냐. 안타깝네요. 여기에서 끝나버렸었어요. 네. 조금 흥행을 실패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흥행 실패하면서 이제 게임 사업 부분들에서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이제 제작하는 그 퍼블리시 게임에서는 망한 거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사업 구도를 조금 찾았다는 거죠. 그때 네. 9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교육 사업 부분들로 맞아요.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교육 사업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장 바로 볼게요. 얼마 전에도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빛소프트에서 나온 지덕체라는 거 바로 교육 소프트웨어인데 일단 중국어 무료 강의 이벤트를 실시를 한다. 계속적으로 이제 교육 쪽으로 조금 진행을 하려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신사업 부분들이 교육 사업 부분들이 가까이 받을 수가 있고요. 지금 교육 사업은요 더 계속적으로 제가 봐서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없는 사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자면 교육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빛소프트도 오히려 더 이쪽 교육 사업 쪽으로 투자를 더 많이 한다면 네.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차트 상황 볼게요. 차트 상황 보시면요. 저때죠. 네, 9월 달에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 자체가 약 15% 이상 상승가 나와주고 제자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슬슬 또 한번 끌어올리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는 이제 기업적인 내용들 자체가 조금 그 체력적인 구조들을 바꿔가고 있다라는 시그널 자체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5,000원 이상 조금 한 6,000원 언더까지는 그렇게 조금 반등세가 나올 수 있을 종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빛소프트 조금 매수 관점으로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연선 전문가님은 교육사 부분에서 성장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5,000원에서 6,000원 사이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 이제 세 번째 종목 살펴보기에 앞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 1899-9738번으로 여러분 분석이 필요하신 종목명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